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좀 잔혹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조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다른 이상한 댓글이 달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오늘 전달할 내용은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핫이슈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꽤 몇 년 전인데, 근데 문제는 당시에 터졌던 사건, 그 이후에 디웹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뭐 그냥 살인사건이라더라 정도로만 끝난 내용이었는데, 디웹 안에서는 무언가 여러 가지 추측이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작성을 하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이야기가 부풀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18년 5월 기점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맞았네? 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점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만약에 이 내용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제가 여러분과 진행했던 러시아 식인부부 사건보다도 어쩌면 더 큰 사건일 확률이 큽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할게 디웹입니다. 여러분하고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IP로 들어갈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을 딥웹이라는 명칭으로, 더 어두운 공간은 다크웹 혹은 다크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되었든 뭔가 미지의 세상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방화벽 밑에 있는 사이트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 들어가려고 하면 차단이 걸리는 사이트, 이런 곳을 우리는 딥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각 국가마다 그 경계선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를 미국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다든가,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는데 미국 IP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쩌면 이 딥웹에 나와 있는 모습 중에는 위쪽에 대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밑은 아니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는 구글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com을 쓰는 경우와 google.co.kr을 쓰는 경우, google.co.jp를 쓰는 경우, google.co.uk를 쓰는 경우 IP 방화벽에 대한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google.co.uk를 들어가면 영국의 방화벽 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것과 영국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지만 그 나라에선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공간입니다. 되게 딥웹 중엔 가장 상부층, 가장 쉬운,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를 들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브라우저의 명령어를 바꿔서 접속하는 경우, 되게 여러 가지의 경우로 바뀌게 되고요. 이 안에 접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과 지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당연히 딥웹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나쁘다, 안 좋은 곳이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은 귀신 나온다, 무서운 곳이다, 추적을 당한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은데, 그런 부분보다는요, 우리도 랜섬웨어라는 걸 걸렸듯이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딥웹도 그럴 수 있는 게 맞고요. 다만 딥웹이라는 공간은 일반적인 인터넷 공간 페이지와 다르게 법적인 망을 전부 어긋나 있는, 경계의 대상이 없고 관리의 대상이 없는 시스템이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다가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 뭔가 무기 제조 카페 이런 걸 만든다면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폐쇄되고 없어지게 되는데, 이 딥웹에서는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대부분 무기 거래, 마약 거래, 이게 가장 많은 문제입니다. 딥웹 사이트의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 아동 성프로물 관련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공조수사를 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딥웹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신고를 자주 했는데, 대한민국도 올해로 기억을 합니다. 아동 성범죄를 했던, 관리를 했던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올해도 처음으로 체포가 됐었고요. 과거에는 계속 마약 거래 때문에 체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라도 올해부터는 해서 딥웹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가 또 있느냐라는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가끔 얘기하는 이 디백 컨텐츠에서 오컬트에 나오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는요, 살인마에 대한 거를 뭔가 분석하고 조사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린다든가, 뭔가 외부에 없는 영상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며 서로 뭔가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뭔가 되게 뭐 리스펙한다 라는 말도 많이 적혀있고, 그런 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커뮤니티 페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신고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진짠지 아닌지가 되게 애매합니다. 속칭 그냥 우리가 어그로라고도 부르죠. 그냥 이상한 글을 자기 멋대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 글을 올리는 건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러시아 식인부부 사건을 진행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진행을 했던 내용은 디벨에 나온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을 해드렸던 거였죠. 근데 오늘 얘기할 이 사건이 왜 제가 또 디벨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 먼저 기사가 떴을 땐 일반적인 사건처럼 터졌는데 디벨 내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저도 이거 작년에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뭐야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2018년 5월 달에 맞다는 걸로 인정이 되고 수사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이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과 진행하게 될 이 컨텐츠의 주인공 이름은 아마 한 번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결과가 더 나오면 2부, 3부 아마 더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실일지 아닐지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있었던 2014년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자, 미시건주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 제이슨 코클란이라는 남자, 그리고 아내인 켈리 코클란입니다. 나이는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되게 싸움도 잦았고 둘이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었겠죠. 가장 큰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남자였던 제이슨이 약간 성과 관련되어 있는, 약간 성부전증이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의 트러블은 더 심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남편 제이슨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하나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인 켈리 코클란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직장 동료와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뭔가 좀 불륜행 같은 행동,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그 의심은 점점 사실이 됐던 거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둘은 엄청나게 치고받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제이슨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혼하자 이런 게 아니라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이러면서 둘 사이가 되게 격해졌던 거죠. 근데 이 둘의 해결 방식이 조금 이상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내였던 이제 켈리는 저 이제 안 만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이슨은 아니 그걸 안 끝나. 너 나랑 계약 하나 하자. 너 어차피 뭐 너 남자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남자 만나. 괜찮은데 남자 데리고 와. 내가 이거를 봤을 때는 좀 참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죽여야 될 것 같아. 이게 이 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켈리 코클란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2014년 10월 13일 아내 켈리 코클란은 자신과 외도를 즐겼던 남자입니다. 바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 오늘 혼자 있는데 집에 같이 밥 한 끼 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성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걸 좀 같이 하자라는 식의 연락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당연히 레이건은 뭐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둘은 뭐 보통의 연인들처럼 바깥에서 데이트를 즐긴 뒤 그리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집으로 들어온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제이슨입니다.
남편 제이슨은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봤던 레이건은 깜짝 놀랐던 거죠. 혼자 있는다며. 근데 그 순간 켈리 코클란은 제이슨을 보면서 레이건, 이 남자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어서서 레이건도 이 남자를 제압하죠. 레이건은 뭔지도 모르고 제이슨과 켈리가 자신을 제압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쳤는데 제이슨은 아무 말도 없이요, 뒷춤에서 무언가 하나를 슬쩍 꺼냅니다. 그리고 레이건의 머리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 발 쏩니다. 22구경 배럴 샷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망합니다. 이후 남편 제이슨은 그냥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집에 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집 좀 청소 좀 하고 톱 좀 갖고 와봐, 칼 좀 갖고 와봐봐. 안 했던 켈리는 그거 왜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갖다 버려? 라고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아내가 줬던 칼입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칼로 제이슨은 레이건의 몸을 전부 다 토막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표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욕을 하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성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그쪽 부분은 막 어떻게 보면 난도질이라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체를 모두 다 토막을 냈던 겁니다. 그렇게 시체를 전부 다 자르고 난 뒤 쓰레기 봉투에다가 나누어 담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살았던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한 숲입니다. 아이언 리버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숲인데요. 아마 옆에 강 같은 거 밑에 보이실 겁니다. 아이언 리버 근처에 있는 숲. 그 숲에 들어가 보면 이런 위치로 보이게 됩니다. 입구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체를 버리게 됩니다. 당시 진술에 의하면 분할시켜서 버렸다, 나누어서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레이건이 실종되고 나서 레이건의 이제 가족들도 신고를 하고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뜨기도 시작합니다. 찾는다라는 부분이었죠. 당시에 레이건이 타고 있던 제네시스 쿠페 차량입니다. 저 쿠페 차량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숲 근처에서 차량만 발견되고 아예 사람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라졌던 거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가 경찰들에게 한 가지 무언가 의심점 만한 게 확인이 됩니다. 바로 용의자입니다. 코크. 바로 켈리 코클란입니다. 왜냐면 당일날 레이건을 마지막으로 만났다라고 확인된 사람이 당연히 켈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찰은 범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목격자일 수도 있으니까 가서 조사를 한다라는 일념 하에 이야기를 같이 시작하고 집안에 대한 것도 슬쩍슬쩍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촬영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중간 영상인데요. 네,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본입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그냥 몰래 찍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 몰래 확인하고 물어보고 있는 찰나였는데 집안에 어떠한 증거물도 뭔가 이상한 흔적 이런 게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던 겁니다. 말만 해보고 그때 그냥 만나서 헤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거죠. 시간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마지막 목격자니까. 2015년 3월 달에는 FBI와 동행해서 함께 와서 수색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런데 켈리 코클란과 제이스 코클란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후 함께 인디애나주 레이크 카운티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사를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던 거죠. 조사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켈리 코클란이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잡히게 됐냐면 당시 디베백도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지만
뭔가 거짓 정보, 찌라시 같은 내용들이 하나씩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켈리를 명단에 올려놓고 이사를 했으니까 1년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찾게 됩니다. 2016년 2월에 켈리의 SNS에 사진이 한 장 올라오고 위치가 확인이 됐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남편 제이슨이 사망했습니다. 남편 제이슨의 사망의 사인은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그렇게 켈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위치가 확인됐으니까. 당시 추모식을 열었고 그 추모가 끝난 뒤 약 9주 정도가 지납니다. 미시간 당국은 함께 다시 방문을 해서 켈리에게 레이건의 죽음에 대한 것도 하나, 그리고 남편이 죽음한 건 애도라며 그거 사인 봤더니 헤로인 과다 복용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켈리가 이 조사를 받고요, 또 도망갑니다. 또다시 도망을 가고 사라지게 됐던 거죠. 미 연방수사국은 계속적인 조사국을 통해 켄터키주에서 2016년 4월 28일 드디어 체포를 하고 구금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체포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켈리 커클란이 체포가 되고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한 미스터리가 하나 터집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디벳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디벳 글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사망했다. 기사보다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이슨이 뭔데? 켈리 커클란 그 사건? 남편이 왜 죽었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나중에 기사가 뜨게 됐죠.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다른 게 달립니다. 아닌데? 헤로인으로 사망한 거 아니야. 그거 그날 응급구조사 911한테 들어보면 그거 아니던데? 그거 질식사야. 이상한 얘기가 먼저 떴던 겁니다.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그거 헤로인이라는데 무슨 부검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가 진전이 됐는데, 당시에 켈리 커클란이 체포가 됐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남편에 대한 죽음도 이상했던 겁니다. 정말 사실대로 응급구조사를 확인을 해봤는데 구급차 자체가 늦게 옵니다. 왜냐면 집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게 켈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도착을 했을 때 당시에 헤로인 중독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헤로인을 분명히 한 건 맞는데 헤로인 자체로 질식한 게 아니라 헤로인을 하는 사람을 질식시켰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얼굴 같은 데다 코와 입을 이렇게 막았다 라는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즉 남편은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그던이라는 미합 중국 미제 해결 사건을 확인하고 있는 이분이 용의자에 대한 부분을 켈리로서 확정을 짓고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부검 결과를 다시 잘 봐달라 라고 결정했는데 내용을 보니 질식사망, 즉 살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켈리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너 죽였잖아. 너잖아. 남편 네가 죽였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헤로인을 하고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자기가 코와 입을 막았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정말 이상한 거짓말. 첫 번째 의문점이었는데 디베비 얘기한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 이야기가 기사에 뜨고 바로 또 디베비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판에서 켈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남편 제이슨이 레이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유골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혼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켈리 주장입니다. 본인의 성 문제 때문에 켈리랑 어떤 다른 외간 남자랑 하는 관계에 대해서 점수를 자꾸 매기면서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 남편을 죽이기는 죽였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죽인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바꿨냐면, 자기는 레이건을 정말 사랑했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마치 죽일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한테는 레이건을 죽일 것처럼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죽이고 총을 쏘고 토막을 내고 버린 거다. 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같이 이사를 했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발끈해서, 너무 화가 나서 헤로인을 먹인 다음, 내가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입을 눌러서 그렇게 해서 사망시켰다. 내가 죽인 게 맞다. 하지만 이유는 있었다. 나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16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확실한 건 남편을 죽인 건 켈리입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정말 레이건은 남편이 죽였을까요? 뒷배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남편이 레이건을 죽였다고? 아닐걸? 거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 마을 주민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바베큐 파티 이거 알아봐야 될걸? 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당시에 켈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그럼 너 시신에 대한 거 얘기 좀 해봐봐. 어디다가 묻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묻은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숲에다가 해서 토막이어서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어딘가에다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당시 경찰은 그쪽으로 출동을 한 뒤 시신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 영상의 일부를 제가 캡처를 갖고 온 겁니다. 땅 쪽을 파봤는데 거기에 어떤 봉투가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영상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두개골이 깨져 있는 레이건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레이건의 시신이긴 시신인데 뼈 상태였고요. 나머지는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22구경 탄환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레이건 시신의 모양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뼈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뼈가 긁혀 있는 겁니다. 토막을 낸다라고 하면 대부분 관절 부분 같은 데를 다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처가 많은 건 이해를 하지만, 뼈 부분에는 상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뼈 부분에 이상한 상처, 그리고 칼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에 인디애나주 레이크 카운티에 살았던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뒷배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원래 제이슨 부부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부르거나 친절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지? 나도 그날은 기억해. 원래 매주마다 파티가 있는데 항상 참여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했지 아마? 근데 그날 일주일에 3-4번 정도 한 번에 했어요. 그리고 가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양이 있어서, 아니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갖고 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웃으면서 켈리는 구워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는 건 남편 제이슨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켈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는 뭐 그냥 그때 기억이 좀 이상했던 건,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갔는데 수건이 하나도 없던데요, 집에?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 머리를 감는 거, 손을 닦는 타올,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집에 타월이 하나도 없던 겁니다. 당시 주민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어찌되었든 호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먹고 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처음 보도가 되고 레이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켈리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주민들끼리는 야, 우리 혹시 그때 먹은 거 그거 아니야? 왜냐면 사람들이 당시에 먹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왔던 뼈 모양에 대한 진술, 물론 기억에 대한 진술입니다. 사람들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주변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당시에 먹었던 모양이 발견되지 않은 뼈 모양이고 일반적인 돼지나 소에 대한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좀 크다, 두껍다 라고 느꼈다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음식, 물론 현재 언론에서는 아예 설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뱀 내에선 인육이다, 100%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뭐가 맞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끔찍한 이야기가 하나 더 생깁니다. 오그던 검지관은 법의학 대학과 심리학과에서 켈리 코클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확인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화법, 화술, 내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진술. 근데 이런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약 켈리 코클란이 범인이라면 남편과 레이건을 죽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했다. 처음인 것 치고 너무 정확했다. 총을 쏜 것도 정확하고 시신을 해체한 것도 너무 정확하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법의학 결과 이 정도라면 아마 한 번은 아닐걸? 이라는 얘기로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때 다시 오그던이 켈리를 만나서 슬쩍 한번 떠봤던 겁니다. 사람 더 죽였죠. 빨리 진술하세요. 기억나는 대로 빨리 얘기하세요. 근데 켈리가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9명? 9명쯤? 그거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명 정도? 중서부 쪽에 아마 시신들이 있을걸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 뒤에는. 근데 주변인들 진술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21명, 어떤 사람에게는 9명이라고 얘기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그동안 죽여왔다고. 그리고 경찰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켈리가 움직였던 부분에 대한 거였죠. 디벨에서 먼저 나온 자료인데 켈리가 살았던 지역의 실종자들에 대한 날짜가 비슷하게 연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최대치로 따지면 50명, 최소치로 따져도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9명, 21명의 갭이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찰도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있는 것 같다. 만약 21명을 살해했다면 현대에 와서 이 켈리 코클란은 정말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치정살인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 기소가 됩니다. 2017년 5월 달에 첫 번째로 기소 혐의, 레이건에 대한 살해 혐의, 도와줬다라는 걸로 하나 혐의를 받고 그 이후에 남편 살해 혐의로 2018년 4월 18일 또다시 선고를 받게 됩니다. 2가지밖에 현재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레이건 살해 혐의에 대한 부분은 레이건은 처음과 달라집니다. 죽인 게 맞다. 종신형. 남편은 어느 정도 그럴 사유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징역 65년형. 이렇게 해서 현재는 종신형입니다.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이름 켈리 코클란입니다. 저도 이 켈리 코클란이 이 단 2명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디벨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의 용의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종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더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연쇄살인마, 정말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될 수 있는 켈리 코클란에 대한 이야기 2탄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함께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